그리고 나는 일요일 교회 가서 안 돼. 핑계가 많으신 분들 많죠. 그래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목요일마다 투자 세미나가 있죠. 투자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룹 줌 미팅,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해감 그룹 줌 미팅이 있어요. 이제 5월에 또 할 건데 그룹 줌 미팅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참여하실 때 동영상을 끄고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딴짓을 하게 돼요. 딴짓을 하게 돼요. 집중을 안 하게 되거든요. 줌 미팅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영상을 켜고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존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전부 다 핸드폰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비디오를 꺼낸 사람들은 전부 다 집중하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영상을 켜고 참여하십시오. 내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VP 이상 되면 우리 매주 가장 중요한 IMM 팩토리,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성장 속도가 다른 거예요.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IMM 팩토리를 우리가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기에 초대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스폰서님들이 아이를 학교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 파트너들이 IM 팩토리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장한 것처럼 제 파트너도 IM 팩토리에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IM 팩토리 또 지금 4월에 또 시작을 하잖아요. 전부 다 집중을 시키셔야 되고, 이제 시작한 사장님이어도 아니면은 좀 오래된 사장님이었는데 나 이런 시스템을 몰랐어, 그냥 떠밀려서 직급 올라갔어 하시는 분도 전부 참여해서 배우시다 보면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M 팩토리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VP부터는 우리가 소풍 가는 것처럼 리더십 워크숍이 있어요. 그게 이제 4월에 또 첫 번째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VP에 꼭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본사에 없었던 세미나가 생겼어요. 4월달부터 매월 첫 주 그리고 세 번째 주 수요일 2시에 전국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전부 다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지역의 비즈니스 센터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합류를 하세요. 그러면 본사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일단 사업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단까지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 세미나 전부 다 활용을 하시고요. 복제 사업의 중요성, 우리는 복제를 해야 되고 누군가의 본보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복제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팀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줌 미팅을 모르면 안 돼요. 줌 미팅을 내가 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2명이 생기고 단 1명이 생겨도 난 리더예요. 그 1명을 위해서 줌 미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줌 미팅에 들어오는 방법, 줌 미팅에 한 장씩 PPT 넘기면서 설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내 파트너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줌 미팅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가들이 어차피 내가 사업을 할 건데 기왕이면 자세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이유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관계 비즈니스다. 그리고 나는 복제의 주체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복제의 주체인 내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빅 비즈니스로서 우리는 1인 CEO예요.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내가 사업자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사업이니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복장이죠. 복장. 사업가다운 복장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손톱 정리 좀 잘하시고요. 남자분들 특히 코털이 보일 때 있어요. 여자분들은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대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단 스캔을 합니다. 그렇죠? 스캔을 하고 이분의 태도, 모습, 표정까지 다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분이 아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외모에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머리카락 좀 푸석푸석하지 않은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치아 이빨에 꼬치까지 꼈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복장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말 자체가 나 원래 안 피곤했는데 갑자기 피곤해. 나 안 힘들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힘들어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그냥 하지도 말자. 그리고 남의 말은 서로 하지 말자. 험담 금지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이면 험담하죠. 험담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험담 끝나고 나서 헤어졌어.
내 파트너랑 저분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네.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하고 내 파트너가 앉아있는 순간이 싫어요. 빨리빨리 이쪽에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내 파트너랑 그 사람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남의 험담 절대 남 앞에서 하지 말자. 내 파트너랑도 험담을 하지 말자. 험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부정적인 요소로 만들기 때문에 험담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푸념하지 마세요. 푸념하면 안 돼요. 푸념하면 누가 들어요? 내 뇌가 제일 먼저 듣죠. 그래서 푸념하니까 아 이분 이렇게 푸념하는데 이렇게 푸념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내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푸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내 뇌에다 넣어줘야 된다. 우리 운전하고 가면 운전하고 가잖아요. 저쪽에서 차 운전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차에서 혼자 막 욕하죠. 뭔발 하면서 막 누가 들어요 그때? 내가 나 혼자 다 들어. 나 혼자. 그분은 못 들어. 몰라. 행복하게 가는 거죠 그분은. 맞아. 나만 불쾌하단 말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무실에 오면 내가 먼저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그러지 말고 나부터 인사하면 돼요. 나부터 인사하면 되고 공손함, 정중함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 사무실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이 생콩해. 저건 뭐 지금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또 오고 싶은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누군가 오면 따뜻하게 내 파트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이 어린 스폰서님에 대한 대우. 나이 어리니까 김 사장, 박 사장, 고 사장, 김 사장, 고 사장 그러면 안 되고 고유진 사장님, 최유진 사장님 정확하게 명칭을 불러주시고요. SP 이상 그룹장님들한테는 그룹장님이라고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그리고 내 파트너라도 나보다 나이 어려도 내 스폰서는 스폰서예요. 스폰서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1인 CEO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는 명칭을 하셔야 되고요. 언니, 오빠, 동생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비즈니스 사업장이고 우리는 전부 다 1인 기업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니, 동생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업장에 나오면 언니라고 하지 않죠. 한복희 사장님이라고. 반드시 사장님의 명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호일러의 법칙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스폰서를 동행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에게 스폰서에 대한 희약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스폰서가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시작하면 나보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파트너에게는 내 스폰서 최고의 스폰서. 나보다 PM을 빨리 알아서 굉장히 똑똑하게 이 PM을 알고 나한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다. 그분에게 이분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무슨 동네 아줌마가 따라왔네? 그러면서 내 사업이 망쳐지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그분을 내 스폰서를 최대한 피업을 해서 듣는 분이 집중해서 듣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지 말고요. 반드시 스폰서의 모습을 훌륭한 분이건 나보다 덜한 분이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알려준 것만으로도 스폰서님은 감사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호일러의 법칙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죠? 전부 다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다. 지금은 파트너지만 단 한 명만 생겨도 나는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복장의 중요성. 우리가 사실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완벽한 복장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스폰서가 이런 복장으로 맞았으면 좋겠어 하는 모습이 있죠. 아, 나 소개했는데 우리 스폰서가 좀 멋있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 하실 때 있죠. 그 모습을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스폰서상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이 왜 중요한지 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항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뭘 위해서요? 저걸 한 10분 동안 아주 상관이 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그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기년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항진 씨. 저분을 딱 보시기에 오치레미로 딱 보면서 보시기에 저분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 10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음식점이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 몇 정도 줄 수 있어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저 정도는 제가 몰랐는데 항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래도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네. 저는 제가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확 눈을 잡아 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억울하신 부분은 사이즈 좀 제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생기는 시간 같습니다. 항진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밤이군요. 다음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격, 예심이 많고요. 저도 이거보다 성격을 좋아해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변호사가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서 성실하고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빵빵할 것 같아요. 갑자기 기분 좋아지겠어요. 제가 나가시고 좀 좀 더 들어볼까요? 약간 갈급지 마세요. 그런 느낌인데요? 루틴하고 이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런?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한 9.5? 10점 만점에 와, 거의 만점이네.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외모가
외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성격. 그런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상대방을 모르니까 외모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외모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는 일단 복장을 갖추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 우먼들이고 비즈니스맨들이기 때문이니까 함께하고 싶은 스폰서님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지금 옆 사람에게 미소 지으면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여기서 보는데 선생님들이 미소 지는 얼굴 표정이 너무 예뻐요. 이 표정으로 누구를 만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이 표정으로요, 복장을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갖추시면 일단 복장으로 압도합니다. 복장으로 압도해요. 그 다음은 우리 얼마나 PM이 파워풀합니까? 전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태도예요.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되죠. 약속 시간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내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를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끝나자마자 무슨 이야기 할 건지 생각하고 있어요.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경청하는 자세. 네, 경청을 해야 질문도 잘할 수 있고요. 그분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경청이고요. 초긍정, 배우는 자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스폰서님이 후원할 때 미팅을 가면 녹음하면서 듣고 배워야 되는데 딴짓을 하죠. 스폰서님은 미팅하고 있고 나는 가서 뭐 핸드폰으로 뭐 제품 주문하고 있죠. 저쪽에서. 나도 일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제사업이고 스폰서님은 3번까지 후원하래요. 우리 롤프서로 회장님이. 3번까지 후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소 5번까지 후원하고 더 이상은 손 놔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 그분을 돕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미팅을 도와줄 때 녹음을 하셔서 집에서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님이 미팅을 할 때는 듣고 배우는 거. 그리고 앞자리 착석해야 우리 미팅 장소로 가든지 세미나 장소로 가든지 앞자리 착석해야 되잖아요. 앞자리 착석해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와서 막 앞자리를 맡아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파트너들보다 더 먼저 오신 누군가는 앞자리에 앉고 싶어도 자리를 맡아놔서 못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정은 알지만 먼저 내가 그냥 와야 된다. 내가 와서 앞자리를 착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앞자리를 착석하기 위해서 빨리 오셔라. 그리고 핸드폰 무음 설정 후에 현재 있는 곳에 정신을 붙잡아놔야 돼. 현재 있는 곳에 정신을 붙잡아놔야 돼. 그런데 어떻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붙들어 매라. 몸과 마음이 현재 100%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이 다 다른 데가 있어. 전부 다. 영혼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핸드폰과 내 정신과 육체가 모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럼 핸드폰을 무음 설정하고 가방 속에 넣으셔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진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PPT 같은 거 스폰서님들이 달라고 하면 전체방에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애프터 미팅은 반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미나를 하거나 무엇을 하고 애프터 미팅하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 힘든 건가? 아니죠. 그래서 애프터 미팅 할 때는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이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면 이분은 처음 오자마자 뭐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규분이 듣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미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오늘 듣고 감동받은 부분만 서로 소통을 하시면 되세요. 가장 무서운 병이 다한다 병이죠. 다한다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예요? 싹 다 한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회에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배워야 돼요. PM은 대통령도 악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악이에요. 낮은 자세로 배우셔야 돼요. 사회에서 나 엄청나게 일했던 사람이야. 그 사회의 모습이 여기에서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바꿔야 사회에서 모든 거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배우고요.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거 패러다임이죠.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저분이니까 저렇게 됐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될 수 있어요.
나라고 못하겠어? 당연히 나도 할 수 있어. PT 나도 갈 수 있어. 근데 스폰서님이 뭐 누군가가 옆에서 네가 PT 가면 내 손이 장을 지진다.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PM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돼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 뇌가요 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내 머릿속에 긍정의 에너지 나는 된다. 쟤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의 어떤 틀을 깨버리고 뭐든지 우리 인간의 그 100% 잠재력 중에서 평범한 사람은 2%를 쓴대요. 천재들은 3%를 쓴대요. 그럼 97%는 어디 갔을까요? 내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잠재되어 있는데 스스로 전부 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전부 다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은 만큼 내 뇌가 그리고 이 모든 온 우주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에너지 뺏는 사람 멀리 하고요. 에너지 뺏는 사람 내 꿈도둑이죠. 야, 너 그거 해봤자 안 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좀 기다려주고 약간 멀리 하세요. 언젠가 그분도 나의 에너지를 보고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손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관리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되는데 친구 미용실 가는데 쫓아가. 친구 병원 가니까 쫓아가. 친구 백화점 가는데 뭐하러 따라가요? 거기는. 친구 딸 유치원에서 뭐 공연하는데 거기 뭐하러 따라가요? 그래서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대면 우리가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 모든 걸 시스템에다가 우선순위를 둬라. 원래 이게 빨간 글씨가 아닌데 PPT가 여기 띄우니까 빨간 글씨가 됐어요. 더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거 빨갛네요. 그리고 카톡방에 우리가 누군가 스폰서님이든 파트너든 강의를 하고 나면 후기를 쓰면 그분이 더 에너지를 받아요. 보세요. 카톡방 활동도 서로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잘할 땐 칭찬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신의 파트너가 올릴 때만 반응해. 아니 그것도 안 해. 올리던가 말던가. 파트너가 올려도 아무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카톡방 이모티콘 띵동 소리 나고 막 축하합니다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모티콘 소리 나는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신생아 키워서 아기 엄마를 깜짝 놀랍니다. 그 이모티콘 소리에 소리 없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카톡방 초대 시 방의 특성을 알리고 초대를 해야 돼요. 카톡방에 폭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방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거기에 초대하면 안 된다. 방의 특성을 알려주고 초대하게끔 단계를 밟아서 초대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언어도 품격이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톤 조절을 좀 해야 돼요. 목소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귀가 아파. 그래서 톤 조절을 이것도 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톤 조절. 그리고 이상한 사람과 싸우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맨날 싸워.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알고 봤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도 함부로 언성 넓히지 않기. 나 때문에 팀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동기부여하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건 누구부터? 나부터. 좋은 팀워크가 내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오고 싶게 만드는 나부터. 사랑과 배려, 희생. 파트너는 함께하는 사람이지 직원이 아닙니다. 내 파트너가 하나 생겼어요. 직원처럼 부리면 안 돼요. 그분들. 동급이다. 리더십은 내가 리더니까 따라라가 아니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인정할 때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본은 사랑과 배려. 나 때문에 돈 벌잖아.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 사업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스폰서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게 아니다. 누구 탓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스폰서를 추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라. 나 때문에가 아니죠. 스폰서님 덕분에 PM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스폰서도 파트너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잘 따르는 리더가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다. 내 자신부터 좋은 본보기 되기 너무 중요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사업은 좋은데 네가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근데 다른 걸 해도 못해 그런 분들은. 그래서 타인을 이끄는 리더라면 일단 내가 따뜻해야 되는데 품지 못한 나의 탓도 있지만 그분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격을 전달하는 사업이죠. PM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누구 탓이 아닌 덕분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스폰서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라는 점 1인 기업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당당하되 친절하고 담대하게. 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분이 생겼어요. 사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사장님과 똑같은 파트너가 생겼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사장님은 너무 사업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사장님 파트너랑 똑같이, 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왔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복제해서 내 파트너가 똑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되죠. 이상한 게 계속 붕어틀에 이렇게 빼쪽 나온 붕어빵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지금 사업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복제하시면 됩니다. 때문에는 부정의 언어예요. 덕분에는 긍정의 언어죠. 어떤 걸 써야 된다고 했죠? 덕분에.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해서 매월 밥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관계로 밥을 못 샀어요. 내가 못 먹으니까 못 사. 근데 항상 너무 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변호하기. 간절하지 않으면 상처에 빨리 굴복하고. 역경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간절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역경이 있는 거래요. 기준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순도 100% 열정의 온도를 높여라. 성공은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가는 거다. 수직 상승이 어디 있어요? 출렁이면서 올라가는 거, 출렁이면서. 누구나 나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다 마찬가지야.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수직 상승은 없다. 내려갈 때 차고 올라가는 에너지는 바로 시스템에 오는 거. 열정적인 스폰서를 만나는 거. 열정이 에너지가 떨어져가 있는데 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막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주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 파고. 터널은 빛이라도 보이죠. 그쵸? 터널을 가야 되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여. 끝이야. 그래서 시스템에 나를 데려다 놔야 된다. 열정이 있는 곳에. 그래서 내려갈 때 차고 올라가는 에너지는 바로 시스템에 오는 것. PM 사업은 나를 복제하는 일이고 내 인격을 복제하는 일이다. 나의 자세, 언행, 태도가 사회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잘할 수 있는 팁이에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지적질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팅 안 들어온다고 머리 스타일 이상하다고 막 지적질을 해. 사업 좀 제대로 하라고 지적질 하지 마세요. 칭찬해야 바뀝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 상처 주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면 나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모범이 되면 모두가 따라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잔소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시스템에서 드려야 돼요. 내가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초대하면 여기에서 잔소리를 해줍니다. 지금 잔소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게 가장 답이다.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회복 탄력성 높이기인데 이게 글씨가 빨간색이라서 참 이상하네요. 우리 사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마음 근육이란 긍정적인 자기인식, 자신감과 자기 조절력 등이 어울려 형성된 마음의 힘이다. 힘든 일을 겪어도 비교적 쉽게 훌훌 털어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좌절에 낙담하지 않고 원래대로 들어오거나 상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말한다. 이는 정신적 건강과도 직결된다.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느낀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잘 다룰 수 있다. 마음의 맷집을 키우셔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의 맷집을 키워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라. PM 사업가의 자세 정리할게요. 일단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남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많이 알아도. 아는 체 하면서 드러내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매력이 떨어져. 겸손해야 된다.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친절하기. 단점보다는 장점 먼저 보기. 공감적 경청,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가 되려는 자세, 내적인 성장과 복장 갖추는 예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면 소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맨날 싸워.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고 저 사람하고는 사업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알고 봤더니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 소음이 없는 게 그 사람 입장이었어도 나도 그랬겠네 생각을 하잖아요. 화가 안 나요. 그래서 내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간접 기복 컨트롤 천당과 지옥 초기에 풀셋 나갔어 천당 가. 호접가락 나왔어 지옥 가.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을 때 내가 감정 컨트롤 잘해야 된다. 공식 모임에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더치페이 문화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돼. 스폰서는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죠.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사야 되는 거죠. 스폰서님에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쵸? 더치페이 문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도 돈도 없는데 맨날 만나면 스폰서가 밥 사기를 원해.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각자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 초기에는 다 돈 없잖아요. 그리고 미팅 전에 핸드폰에 반드시 무음하시고요. 개인보다는 그룹 전체를 생각하고 봉사하기. PM 가족들을 접할 때 먼저 웃으며 인사 나누기. 그 사람이 먼저 인사 안 했다고 꽁냥갖고 있지 말고 그냥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그러면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기. 미인 대칭하고 비비보를 하지 맙시다. 아셨죠? 미인 대칭 비비보를 마음속에 확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팀워크에 대한 영상이에요. 우리는 결국 해강인으로서 팀워크가 끈끈해야 돼요. 우리는 해강입니다. 그런 것들 알아야 되죠.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팀워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이뻐. 아우, 이뻐. 고래다. 귀엽다. 불렀어. 불렀어. 숨 마셔 죽었어. 되게 귀여움을 갖고 왔더니. 어머. 진짜 웃긴다. 너무 귀엽죠? 최고의 팀워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강인으로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을 맞춰보세요. 왜 PM이 답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건강. 건강 없이 아무리 부자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건강 찾고 덤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생존을 위해서 안 죽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 PM은. PM이 답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성공을 돕기 위한 음모다. 음모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아,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나를 못하게 끄집어 내리는구나. 이겨내야지. 음모에 나한테 지금 걸려들게 만들고 있으니까 다 헤쳐놓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꾸준히 전진하시고요. 사장님들 여러분들의 힘을 응원하겠습니다.